따라라라따 따라라. 우와, 집이 되게 깔끔하네요. 영림은 윤선이 한 달 살기로 구한 집에 초대를 받아 집을 둘러보고 있었다. 뭐 짐이라고 할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영림 씨 덕분에 잘 구했죠. 고마워요. 와, 나도 부산에 계속 살면서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니. 아, 진짜 부럽다.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가 바로 발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오, 진짜 그렇겠네요. 서울 원룸에서 살 때는 하늘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햇빛이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밥은 잘 챙겨 먹어요? 귀찮아서 또 맨날 대충 때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귀찮더라고요. 아, 그쵸.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 바쁘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둘이 잘 맞아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왔다. 영림 씨, 오늘은 우리 집들이니까 제가 살게요. 그럼 오늘은 잘 얻어먹겠습니다. 영림과 윤선은 배달 온 치킨을 앞에 두고 건배를 했다. 두 사람은 맥주로 목을 죽이고 사이좋게 닭다리를 집어들었다. 내일 시험 자신 있어요? 나는 이번 주 내도록 걱정돼요. 뭐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되죠. 뭘 그렇게 걱정해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숨 참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물 밖에서도 1분 30초 이상 숨 참기가 어려운데 2분을 어떻게 해요? 큰일이네요. 2분까지 한 번도 못 참아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참을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참을 때도 있어서 문제인 거죠. 아니, 프리다이빙 훈련용 어플 깔고 계속 연습했는데도 이렇다니까요. 영림은 답답한 듯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잠깐! 그러면 이렇게 치킨 먹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윤선은 먹던 치킨을 내려놓고 상을 한쪽으로 밀어치웠다. 윤선 씨, 그래도 치킨은 다 먹고 해요.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일 시험 떨어지면 어쩌려고. 자, 입 닫고 손 닫고 같이 해봅시다. 윤선은 영림을 일으켜 세우고 초시계를 꺼냈다. 윤선 씨 잠시만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안 돼요. 일단 연습 한번 하고 가요. 숨 참기 마치고는 입수랑 자명도 같이 연습 한번 해봐요. 아니, 무슨 입수랑 자명을 땅바닥에서 한단 말이에요. 평화롭던 윤선의 집에 달밤의 체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익숙해졌는지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같이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수업을 정리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처음 해녀학교에서 마주쳐 어색해하며 불안해하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또 편안해 보였다. 자, 씬넘버 2 남친 어촌계 졸업시험 1 5초 뒤에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촌계 마당에는 예비 해녀들로 가득했다. 예비 해녀들은 저마다 장비를 챙기고 몸을 풀고 있었다. 다행히 오늘 물살이 빠르지 않고 괜찮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몸 풀어주세요. 숨참기 시험은 10시 정각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커트라인은 2분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서 연습 좀 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3개월 동안 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하세요. 선생님, 숨 참기 테스트 2번 기회가 있다고 하던데 2번째는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뭐 그래 쫑알쫑알 물어 샀노? 석 달 동안 다 배운 것만 하는데 막 그냥 하면 되지. 말수는 경희와 윤미의 등짝을 세게 때렸다. 아 선생님, 오늘 시험날인데 마지막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날이라대? 누구 시험 통과 못하면 또 배우러 와야 되는데. 선생님 말대로 석 달 동안 쇠가 빠지게 배웠는데 뭘 또 배우러 와요? 오늘 시험 통과해서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놀러 올게요. 경희와 윤미가 말순과 마지막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동안 영림과 윤서는 조용히 물에 들어가 있었다. 오늘 어젯밤에 먹은 치킨 때문인지 새벽에 배탈이 나가지고 컨디션 안 좋은데 어쩌죠? 어젯밤에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겠죠? 지금이라도 화장실 한번 다녀올래요? 아니에요. 이따가 시험 볼 때 내가 2분 안 됐는데 나오려고 하면 윤선 씨가 못 나오게 그냥 확 머리를 그냥 넣어버리세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윤선은 영림의 머리를 잡아 바닷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잠깐만. 잠깐만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윤선 씨도 같이 들어가요. 윤선과 영림은 서로의 머리를 바닷물 속에 넣으며 장난을 쳤다. 시간 경과.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5명이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숨참기를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예비 해녀들은 5명이 물에 들어간 모습을 골똘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물속에서 사람들이 숨을 쉬자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왔고 사람들이 물 밖으로 손을 꺼내 서로의 머리를 눌러주는 모습을 보며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영림과 윤선은 잠수 시간을 재고 있는 윤선의 손목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1분 40초 넘었다. 조용. 그때 물속에 들어간 한 예비 해녀는 호흡이 모자라졌는지 몸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 언니 안 되는 것 같은데. 물에 튀어나온 예비 해녀는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는 실패를 직감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순서를 기다리며 지켜보던 동기들은 큰 박수로 응원을 하였다. 다음에 잘하면 돼요. 거의 다 성공했으니까 다음에 성공할 거예요. 힘내요. 파이팅! 자기 순서 바로 앞에 실패한 사람이 나오자 영림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나도 저러면 어쩌죠? 컨디션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어제 밤에 하는 거 보니까 영림 씨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걱정 말고 저랑 같이 해요. 자, 다음 조 준비해주세요.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조도 열을 맞춰 심사관 앞으로 줄을 섰다. 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윤선, 영림, 경희, 윤미는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의 파이팅을 보냈다. 총 2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성공하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숨 참다가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연습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조는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에서 영림의 시선으로 바라본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다. 옆에 있는 동기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마주보고 있는 동기의 눈동자도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영림은 지금까지 3달 동안 잠수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처음 느껴본 감각들이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졌고 또 편안하게 느껴졌다. 영림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영림은 방파제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물 좀 마셔요. 윤선이 어깨를 두드리며 차가운 물을 건넸다. 축하해요. 해녀학교 역대 최고 기록 세운 거요. 진짜요? 최고 기록이래요? 못해도 해녀 생활 5년 이상은 해야 가능한 실력이라던데요. 그렇구나.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물에서 나왔을 때 표정이 왜 그랬어요? 글쎄요. 아니 이상하게 숨이 가쁜 것도 아니고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윤선 씨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봐요. 내가 그렇게 밤새워 도와줬는데도 내 성적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야 물어보네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저도 당연히 합격했죠. 우리 이조는 다 합격. 진짜요? 와, 다행이다. 만약에 경희 씨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윤선과 영림은 큰 소리로 웃었다. 식단은 어떻게 할래요? 뭐 좀 먹을래요? 글쎄요. 입맛은 별로 없는데. 오늘 해녀 선배님들이 힘내라고 초밥 준비했다고 하던데. 초밥 소리에 영림의 눈이 동그래진다. 갑자기 입맛이 돌아요? 아니, 그 시험 치려면은 뭐 좀 먹어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해녀복을 아직 걸친 영림과 윤서는 어촌계를 향해 뛰어갔다. 저 멀리 광안대교 너머에는 하얀 구름이 걸려 있었고 평화로운 하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점심 식사는 맛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늘 드신 이 스페셜 초밥은 영업장에서 드시려면 1인당 3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해산물도 해산물인데 밥도 너무 맛있고 초밥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어떤 해녀님 솜씨였어요? 그 초밥 말이죠.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오. 이 평생 맛있는 초밥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젓가락하고 와사비만 들고 저한테 시집 오시면 됩니다. 예비 해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영으로 듣지 말고 이놈이 이래 보여도 막 생각보다 괜찮다. 술, 담배 안 해서 건강하지. 집도 한 채 마련해놨지. 인물이 좀 이래 보여도 괜찮은 신랑감이다. 전에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고추도 크고 실하대. 오. 헬멧.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무스마한테 관심 있는 노처녀들아, 이때 내한테 몰래 이야기하고 가라이. 자, 저 오후에는 자명과 입소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예. 20분 뒤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예비 해녀분들은 그 주변에 대기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얼굴이 빨개진 강사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비 해녀들은 더 크게 웃었다. 시간 경고. 오후 시간에 치러지는 시험은 자명과 입수였다. 물에 처음 들어오는 시간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복습을 했던 입수는 예비 해녀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종목이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어촌계 마당에 예비 해녀들이 둥글게 모여섰다. 물질의 시작은 입수에서 시작한다. 해녀 학교 11기 전원 합격 화이팅! 예비 해녀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교리를 다진다. 입수는 조별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불합격은 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조원별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자세와 태도 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순 해녀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실 겁니다. 다들 우선 물에 들어가서 대열을 맞춰주세요. 예비 해녀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서로의 상태를 챙겨주고 천천히 물에 들어가서 대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너희들 내가 야무지게 볼 테니까는 대충 하는 놈들 내가 바로 꼬피 치부기다. 꽃표? 꽃표가 뭐예요? X 떨어뜨린다고. 선생님, 윤선이는 서울에서 와서 꽃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꽃표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노? 꼬표가 꼬표지 뭔 설명을 하란 말이고.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자. 강사의 통제에 따라 조별로 입수 시험이 진행되었다. 숨참기에 비하면 예비 해녀들의 표정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였어도 예비 해녀들을 바라보는 말순의 표정도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일조의 입수 모습을 보고 난 말순은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일조는 저는 합격. 일조원들이 환호를 지르고 지켜보고 있던 다른 예비 해녀들도 크게 박수를 쳤다. 완벽한 거 아닌데 초보치고는 다들 잘해갖고 이제 물에 혼자 들어가도 되겠다. 자, 다음. 1조가 물러나고 2조가 테스트 라인으로 이동해서 섰다. 갱이야, 니는 테스트 끝날 때까지 입 꽉 다물고 있으라이. 안 그러면 니는 막 꼽혀다 꼽혀. 아니, 그럼 조용 안 하라. 말순의 장난인 걸 알면서도 경희는 입을 삐쭉 내밀며 섭섭함을 내비쳤다. 자, 이조도 너무 잘하려고 까불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라이. 자, 2조 시작하겠습니다. 입수! 파이팅! 2조 일동은 크게 소리를 외치고 각각 준비한 대로 입수를 시작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던 윤미가 먼저 입수를 했고
크게 박수를 치며 기운을 내던 경희가 따라서 입술을 했다. 말순 선생님 사랑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경희를 향해 말순은 인상을 찌푸렸고 다음은 조용히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윤선. 크게 한숨을 들이마신 윤선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영림은 윤선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차분하게 물로 들어갔다. 이조 전원이 물속으로 들어가 모두 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속에서 움직임을 따라 물보라가 일어나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있었다. 말순을 비롯한 강사와 예비 해녀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후 소리를 내면서 윤미가 물 밖으로 올라나왔다. 만족한 듯 밝은 표정으로 물안경을 벗으며 다른 조원들을 살폈다. 이어서 경희, 윤선, 영림이 순서대로 물 위로 올라왔다. 다들 표정이 밝았고 서로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조는 어땠어요? 다들 합격이죠? 니 진짜 입 안 다물래? 확 막 입 막 깨매뿐다. 화들짝 놀란 경희가 고개를 돌리며 입을 가린다. 자, 이번 2조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내를 쳐다보면서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그 조언들을 먼저 챙기는 거 보이겠네. 너희는 좋은 해녀가 될 수 있을 기다. 갱이 니만 빼고. 결과를 기다리던 예비 해녀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2조, 저는 합격! 이조 조원들은 기분이 좋아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입수 시험은 그 뒤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어지는 잠영 테스트까지 큰 탈 없이 차분하게 흘러갔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도와주면서 다시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하게 해주었다. 마지막 조까지 모든 테스트를 거치고 오늘의 탈락자는 한 명도 없이 전원 합격한 소식을 전하자 예비 해녀들은 크게 환호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 한 명이 눈물을 흘리자 이어서 같이 울고 해녀 선생님과 강사를 잡고 울고 20여 명이 바다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말을 못해도 3개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자신들만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울고 있는 상황에 윤선은 말순 선생님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자 말순 선생님이 윤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애 많이 썼다. 진짜 애 많이 썼다. 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물속에 들어와서는 물 밖의 일은 다 잊어보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예, 고맙습니다. 윤선의 눈에도 눈물이 잔뜩 고였다. 이어서 영림도 말순에게 다가가 안겼다.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을 받으며 바다에 떠있는 초보 해녀들의 모습이 역광 때문에 실루엣으로 보이고 있었다. 일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예비 해녀들이 교실 안 책상을 지키고 있다. 자, 여러분 메모하세요. 강사가 칠판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제 전화번호니까 이후로 활동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강사님, 저희들한테 작업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는 건데 막 그러다 보면 뭐 또 사람 일이 모를 수도 있는 건데. 테스트를 전원 합격한 초보 해녀들은 모두 다 들뜬 표정으로 웃으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바닷물을 징글징글하게 봤으니까 오늘 뒤풀이는 요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하겠습니다. 삼겹살 소리에 초보 해녀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그때 단정한 옷을 갈아입은 말순 해녀가 교실로 들어섰다. 다들 역시 고생 많았다. 졸업장 받아야지. 국민학교밖에 못 다닌 내가 주는 졸업장이지만 그래도 이 졸업장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평소와 달리 담백한 인사와 함께 순서대로 졸업장을 건넸다.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졸업장을 받아가면서 말순에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편지도 건네고 각각의 방법으로 마지막 정을 표현했다. 윤서는 말순에게 건강식품 홍삼을 건넸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영림은 직접 만든 빨간 블라우스를 건넸다. 선생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예쁘게 입으세요. 말순은 제자들의 다양한 선물을 보면서 울컥 눈물이 났다. 말순이 눈물이 나려고 하자 괜히 말을 돌렸다. 대염 선생님, 우리 졸업식 사진 뭐 안 찍습니까? 초보 해녀들은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우르르 교단으로 몰려들었다. 모두들 카메라를 향해 졸업장을 뽐내고 V, 하트를 보이며 즐거운 표정들이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다들 고맙다. 이거들 내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주라이. 말순의 말에 소란스러웠던 초보 해녀들 모두 조용해졌다. 말순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정들 때문에 모두들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윤선과 영림뿐만 아니라 모두들 말순의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광안리 해변. 강아지 산책족이 가득한 가운데 윤선은 조깅을 하고 있었다. 트레이닝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윤선은 전화기를 잠깐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윤선이 고개를 돌려 저 뒤를 바라보면 영림이 달려오고 아니 걸어오고 있다. 분명히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 뛰어요! 언제까지 걷기만 할 거야? 말 시키지 마요. 비틀거리며 다가온 영림도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마신다. 나 아무래도 달리기는 내한테 안 맞아요. 영림 씨가 먼저 운동하자고 해놓고 1억이에요?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지. 윤서는 영림을 보며 웃고 영림도 같이 웃는다. 근데 진짜 오늘부터 집 구하러 다닐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도 영림 씨가 도와줘야죠. 내가 믿을 게 영림 씨밖에 더 있어? 아이 뭐 도와주는 거 힘든 거 아닌데. 진짜 부산에 내려오려고요?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당연히 뭐라고 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가 있고 싶다는데. 옛날에는 서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서울에서 높은 건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또 몇 년 동안 부산 바다 보고 있으면 그때는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영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나도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볼까? 어디로요? 서울? 제주도? 글쎄요. 내가 보기엔 영림 씨 그거 결정하는데 2년 걸리겠다. 맞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윤선과 영림은 마주보고 조용하게 웃었다. 일주일만 있으면 첫 출근이라는데 좀 떨려요. 에이, 잘할 거면서 뭘 그래요. 아, 나도 윤선 씨랑 같은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음에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도 영림 씨는 말순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겠다. 아니,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말순 선생님이 내를 보면 그렇게 불안했나 봐요. 영림 씨는 사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영림과 윤선은 짧은 한숨을 쉬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광안대교 너머로 펼쳐진 수평선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